며느리에게 간섭 딱지 붙은 시어머니, 알고 보니 일조대 기업의 창업주였다. 그녀가 강남 레미암퍼스티지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창밖으로 짙은 파란색의 새벽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레미암퍼스티지 아파트의 고층, 강남 고속터미널 일대의 고요한 아침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평당 몇 억을 호가하는 이 고급 주거 공간에서 정희숙 62세 여사는 새벽 5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새벽 공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지요. 넓은 주방은 디귿자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과 최고급 빌트인 가전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희숙 여사의 손길은 그 어떤 기계보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톱니바퀴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핵심 부품이었지요. 나는 능숙하게 4명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정우를 위한 소고기 미역국, 며느리 서영을 위한 저염식 채소 샐러드, 손주들을 위한 폭신한 오믈렛. 모든 음식은 각자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었습니다. 나의 헌신은 10년 전 아들 내외가 결혼한 이후,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은퇴 후 자발적으로 이 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워킹맘인 며느리 서영에게는 커리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유를, 아들에게는 평온한 가정을 선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나는 미역국 냄비를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 믿었습니다. 나의 헌신은 이고가 아파트의 가장 견고한 기초 공사였습니다. 나의 헌신은 결코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나는 원래 매우 강단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내외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지만 나는 젊은 시절 국내 IT 콘텐츠 업계의 선구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29살에 미디어 콘텐츠 기업 지마이너스 비전을 창업했습니다. 나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은 지마이너스 비전을 수천억 원대 자산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나의 과거는 화려했고 나의 성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우가 결혼할 무렵 나는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경영권은 내가 신뢰하는 전문 경영인 박민호 대표에게 넘겨주었지요. 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나는 젊은 시절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뿐인 아들 정우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죄책감이야말로 내 성공만큼이나 강력한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헌신하는 삶은 내가 아들에게 못다한 사랑을 돌려주는 마지막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강한 회장님이 아닌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로 남은 인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모든 능력, 즉 완벽함과 치밀함을 집안 살림에 쏟아부었습니다. 레미암퍼스티지의 생활은 나에게 일종의 속죄이자 헌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가 식탁에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서영이 잠에서 깬 듯 비척거리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 엄마. 아침부터 냄새가 좋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잖아요. 요즘 기력이 없어 보여서 끓였다. 따뜻할 때 많이 먹어라. 며느리 서영은 식탁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가볍게 샐러드만 먹을게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들은 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는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오전 8시 손주들을 등교시킨 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드레스룸에는 벗어놓은 블라우스가, 정우의 서재에는 마시다 만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치우고 정리하는 것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손수 끓인 건강차를 며느리 서영의 방 책상 위에 올려놓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은 회사 동료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어휴, 편하긴 한데 가끔은 좀 답답해요. 뭘 해도 어머니 방식대로 하시니까 내 살림에 자꾸 간섭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이제 슬슬 독립하고 싶어요. 간섭. 그 단어가 내 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헌신과 사랑, 그리고 속죄의 마음으로 바쳐온 지난 세월이 단 하나의 단어, 간섭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조용히 아들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야, 내 아내는 나의 헌신이 간섭이라고 하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서영이가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겠죠. 엄마 덕분에 저희 얼마나 편한데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잘 살잖아요. 아들의 대답은 어머니의 희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 노동이 만들어낸 평온함만 향유할 뿐, 내 마음과 내 존재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헌신은 이미 그들의 삶에서 공기처럼 되어 그 가치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내 얼굴에 서늘한 분노와 깊은 고독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레미 암퍼스티지의 넓은 안방은 나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속터미널 주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중 하나는 내가 20년 전 세운 기업의 본사 건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의 헌신적인 공기로 남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능력과 카리스마를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회장님의 인생을, 나의 제2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 레미 암퍼스티지의 고요한 밤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레미 암퍼스티지 아파트 주방에는 어제와 똑같이 훌륭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며느리 서영의 간섭이라는 단어와 아들 정우의 무심한 태도가 만들어낸 차가운 기류였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헌신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을 돌려보려던 무의식적인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정우야, 서영아, 아침 많이 먹어라. 오늘은 미역국을 푹 끓였다. 며느리 서영은 샐러드를 뒤적이면서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제 자신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까봐 신경이 쓰였지만 먼저 사과하거나 해명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서영은 그저 내가 이 상황을 대충 넘겨주길 바랐습니다. 아들 정우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얼른 끝나기만을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영아, 어제 내 통화 내용을 들었다. 순간 식탁 위의 정적은 깨졌고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영의 얼굴은 붉어졌고 정우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는 내 살림에 간섭하고 싶지 않구나. 내가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기를 바랐고 내 아들이 평안한 가정을 갖기를 바랐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집의 모든 것을 내 삶처럼 돌보았단다. 나는 목이 메었지만 감정을 절제하며 말을 이어갔고 내 눈빛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고독감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내에게 나는 간섭이었냐? 그렇다면 내 아들에게 나는 무엇이었니?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역할은 무엇이었니?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냥 서영이가 힘든가 보죠. 엄마는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헌신을 단지 정리해야 할 불편한 문제쯤으로 여기는 아들의 태도가 못마땅하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희생이 이미 지워버려야 할 부채처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나의 내면에서 강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들 가족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나의 가치를 스스로 되찾기로 했습니다. 좋다. 정우야. 내 말대로 내가 간섭이고 내가 알아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오늘 이 집을 떠나겠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을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 나는 선포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자신들의 완벽한 삶이 무너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 말 실수예요. 까지 마세요. 어머님, 아니다. 서영아, 내 말이 맞다. 너희에게는 독립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나 자신이 필요하다. 나는 나를 찾겠다. 나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지난밤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의 헌신이 간섭으로 오해받는 이 집안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살림을 도맡았던 안방은 나에게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짐을 최소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준 고급 의류나 가방 대신 오래된 사진첩과 두꺼운 다이어리, 그리고 20년 전 지마이너스 비전의 사원증만을 챙겼습니다. 내가 아파트 복도에서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설 때 아들 정우와 며느리 서영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짐을 옮기는 모습조차 보이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결단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리 계약해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의 넓고 화려한 공간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좁지만 오롯이 내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의 고독은 깊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레미안 퍼스티지는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인스턴트 식품이 되었고 며느리는 퇴근 후 회사 옷 그대로 주방에 서서 배달 음식을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빨래는 산처럼 쌓였고 깨끗했던 집안은 며칠 만에 활력을 잃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준 오믈렛이 먹고 싶다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엄마한테 전화해서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물어봐요. 이러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서영 씨가 그냥 좀 해봐. 평소처럼. 평소처럼이 뭔데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머님께는 제가 간섭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어머니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 서영은 비로소 내 희생이 이 집안의 균형을 잡아주던 기둥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짜증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세상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홀로 앉은 나는 낡은 G- 비전 사원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10년간 잊고 살았던 정희숙 회장으로서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내 눈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냉철한 경영인의 것이었습니다. 10년의 공백, 그리고 뼈아픈 간섭이라는 단어가 내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던 단 하나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G- 비전의 현 대표 박민호의 연락처였습니다. 박 대표, 오랜만입니다. 정희숙입니다. 회장님, 드디어 연락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독립을 넘어 내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세상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감히 간섭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 복귀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한마디와 함께 나의 새로운 삶,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는 충격적인 반전이 될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집을 떠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레미 암퍼스티지 아파트에는 더 이상 활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영과 아들 정우의 삶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서영은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매일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출퇴근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짐 가방을 끌고 떠나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누려왔던 완벽한 워라밸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들 정우 역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 없이 집안일을 거들기는커녕 서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애정이 아닌 짜증과 책임 공방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배달 음식이야? 애들 인스턴트 너무 먹이는 거 아니야? 엄마는 안 그랬잖아. 당신은 왜 항상 엄마만 찾아요? 그럼 당신이 직접 하세요. 제가 회사 일 그만두고 어머니처럼 살림만 할까요? 말이 심하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정우의 입에서 희생과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서영은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자신이 간섭이라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떠받치던 거대한 희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그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대로는 저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다시는 어머님의 헌신을 간섭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서영은 결국 내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 찾아왔습니다. 오피스텔 문 앞에 선 서영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제가 염치 없습니다. 저희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요? 제발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요.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문 안쪽에서 서영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 표정은 고독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 위기는 일시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그들의 성장은 영원히 멈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자 가장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오피스텔에서 집거하며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마이너스 비전의 박민호 대표와 극비리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박 대표, 10년 전 내가 내려놓았던 신규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M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장님, 그 프로젝트는 회장님만큼의 통찰력을 가진 분이 없어서 보류 중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회장님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 비전, 내가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정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빛은 다시 지마이너스 비전의 창업주의자, 냉철한 경영인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들 내외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전설적인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자신의 복귀를 극비에 붙이되 대외적인 발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 단번에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재기가 단순한 복직이 아닌 세상을 향한 선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며느리 서영은 오피스텔 앞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정우의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정희숙 여사, 지마이너스 비전 창업 관련 서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년 전 지마이너스 비전 설립 당시의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정희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첨부된 기사 스크랩에는 콘텐츠 업계의 데모, 젊은 경영인 정희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보다 몇 배나 규모가 큰 기업의 창업주의자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서영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아, 내가 감히 간섭이라고 불렀던 그분은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풍요가 사실은 이분의 능력과 희생 덕분이었구나. 서영은 곧바로 남편 정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우 씨, 당신 어머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정우는 여전히 상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정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들 가족의 위기는 단순히 살림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어머니 시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데서 오는 거대한 존재론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서영은 절망 속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능력은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아들 내외에게 다시 기회를 줄까요? 나는 자신의 복귀를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고
절망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모든 것은 이제 최종 챕터 정희숙 회장과 아들 내외의 재회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는 감동적인 오해 해소와 미래 희망이 담긴 결말이 펼쳐질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